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먼저 보여줬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확인을 시켜줬지만 주가에 큰 반향이 없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지금 시장에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 또는 더 좋아지는 그림에 대한 것들이 가능한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주목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미 어느 정도 예고가 됐기 때문에 실적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고 급락하고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서 업황과 관련된 부분이 아마 집중적으로 질문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장기 공급 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계약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질문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었던 거는 어쨌든 HBM 시장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적극적으로 시장 소통하면서 ADR 발행이라든지 뭐 자사주 매입 관련된 것들을 갖다 시장에 어필을 좀 적극적으로 했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했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도 질문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소통해 주느냐, 그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번 실적 시즌이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신중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각종 노이즈가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다고 해서 그리고 또 좋은 얘기만 했다고 해서 지금부터 다시 좋아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분명히 하이퍼 스케일러들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하나씩 다 확인을 하는 시간으로 이번 어닝 시즌은 지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의 AI 반도체 MOU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이게 브로드컴 쪽으로 AI 반도체 MOU 했다는 얘기는 파운드리 쪽 이제 계약 얘기인 것 같아요.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테슬라하고 이제 계약했었던 거 외에 추가적으로 빅테크 쪽하고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 대비해가지고 시장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되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게 확정 계약이 아니라 역시 MOU, 그래서 이제 확정 계약이 나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2020년 이후에 넘어서겠다는 발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기억이 맞다면 24년인가가 시장 점유율이 한 17% 가까운 정도 있었는데 지금 6.2%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졌고 조단위 적자 분기당 계속 나눈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과 관련돼서도 궁금해 하겠지만, MOU 가지고 주가가 급등한다기보다 밸류가 올라간다기보다는 이번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파운드리 쪽 내에서의 삼성전자의 위치, 그 다음에 빅테크 수주 동향, 그리고 손익까지 다 공개가 돼준다면,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과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시장에서 소통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더 중요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역대급 실적 이후에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먼저 보여줬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확인을 시켜줬지만 주가에 큰 반향이 없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지금 시장에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 또는 더 좋아지는 그림에 대한 것들이 가능한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지속 가능성에서 중국의 CXMT가 돈을 만들고 대대적인 증설을 한다는데 DUV 장비까지 중국 내에서 개발이 돼서 그게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첨단 걔네들이 커버하게 되면 전자닉스가 가져가고 있는 수익을 많이 뺏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해가지고 하이퍼스케일러들 현금 흐름 관련된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좋은 건 알겠는데 앞으로 투자가 지속 가능하겠느냐, 이거를 지금 시장이 의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실적 자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지속 가능하냐,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하냐, 그리고 지금 같은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뭐 인상 얘기가 나오는 이런 여건 하에서도 소위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투자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인지 그걸 일단 확인하고 싶어 할 거고요. CXMT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걱정의 시선을 갖고 있는데 워낙에 화려하게 데뷔를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된 거라고 저는 일단 이해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까지 시장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그들과의 어떤 차별성, 뭐 기술적이라든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장하고 어떻게 소통해 주느냐,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확인해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이닉스가 앞으로 이익이 지속 가능하냐, 그 다음에 그 베이스가 될 수 있는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어떤 현금 흐름이라든지 앞으로의 투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관찰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세소 함께 볼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무엇입니까?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소부장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그 반대로 얘기를 했던 게,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 가능성을, 그러면 투자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아니, 앞으로 정점 오고 만약에 이익 모멘텀이 줄어든다라고 시장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뭐 몇백억을 투자하네, 1000조를 투자하네 얘기하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소부장은 전자닉스가 좋아지지 않으면 같이 가긴 좀 쉽지 않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은 소부장도 작년 올 초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전자닉스 대비해서 굉장히 높았어요, 사실은요. 그랬기 때문에 그 부담도 분명히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언급하신 것처럼 만약에 전자하고 닉스가 계속 강세를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그럼 당연히 소부장도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좀 차별점이 있는 회사,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전자닉스뿐만 아니라 TSMC 뭐 이런 쪽까지 같이 거래를 하거나 납품을 하는 장비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 좋아진다는 걸 전제로 해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투자가 선행이 돼야 될 테니까, 투자 쪽으로 접근해서 본다면 장비 쪽에서 좀 차별점이 있는 회사들, 그런 쪽은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전공정, 후공정 굳이 따지면은 전공정 쪽으로 투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증이 된다 그러면은 전 그래도 레버리지 효과는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전자닉스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K하이닉스는 보유와 신규 매수 모두 가능한 구간일까요? 가격적으로 봐서는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시장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지금 좀 꼬여가지고 얽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싼 가격에 내가 절묘하게 사겠다라는 욕심이 아닌 이상이라면, 지금 없으신 분이라고 그러면은 컨퍼런스 콜을 다 좀 확인을 해보시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하이퍼 스케일러들, 이번 주에도 당장 메타, 또 아마존 이런 데서 실적 발표 나올 거고, 이게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들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시장의 어떤 그 수급적으로 좀 꼬여있는, 특히나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가 좀 유독 심하긴 하지만 뭐 미국도 그렇고 지금 2배 레버리지 그 ETF 때문에 수급이 지금 되게 망가져 있는 상태고, 그 레버리지 효과로 올라갈 때도 급하게 올라가지만 최근처럼 빠질 때도 급하게 빠지는 그런 어떤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해 가시면서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투자 사이클이 끝난 거라고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뭐 좀 공격적이시라고 그러면 조금씩 분할해서 담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안전하게 접근하실 이런 컨퍼런스 콜, 실적 발표 관련된 것들을 다 확인해 보시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